대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또 스키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스키장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네. 기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중에 꼭 과장 네. 되시면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닉네임 긍정 과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아이고, 피곤하시죠? 아니, 제가 오늘 네. 스키장에 갔다가 사고를 좀 어? 있어갖고, 네. 아니, 크게는 안 다쳤고, 그냥 안경만 좀 부셔졌어요. 근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넘어지셨구나. 아니, 충돌이 있어갖고요.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또 눈 위에서 충돌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속도도 많이 붙어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긍정 대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키워드 화이트아웃입니다. 화이트아웃? 네, 일종의 그 백시 현상이라 해서 산이나 그런 그 극지방에서 보면은 그 안개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한 2m 시계가 아예 확보가 안 되는 그거에 관한 얘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번에 아주 인기가 높아진 규석이 형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 사연 말씀하시는 거죠? 체스말. 네, 제스말의 주인공 그 규석이 형입니다. 오히려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형이.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 이러시면서. 아, 그럴 수 있죠. 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긍정 대리입니다. 먼저 규석이 형은 전편에도 유명했지만 징크스 같은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믿는 형이에요. 어느 네. 정도냐면은 나는 여기를 갈 때 꼭 이거를 챙겨간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뭐 악셀을 3번 밟는다던가 혹은 그런 식의 징크스를 굉장히 믿는 형인데,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자기 스스로 말을 안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뭔가를 본다던가 느끼시는 형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긍정아, 나 이야기 갖다가 무슨 나를 무당처럼 만들어놨다? 이러니까, 아유, 형, 내가 그냥 형 그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너 귀신 가장 보기 쉬운 방법 하나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어떤 건데? 이러니까, 귀신을 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위험해. 목숨을 걸고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쉬울 거야. 비나 눈 많이 내려서 구름이 내려간 산에 들어가. 그러면은 볼 수가 있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혹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줄게. 이것도 거기 방송에 얘기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규석이 형이 몇 년 전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스크래치가 좀 많아서 혼자서 이렇게 좀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한번 목표가 1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릴 때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등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산을 하나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짐을 다 챙겨서 배낭을 싸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 산을 8시부터 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규석이 형의 계획대로라면은 8시에 타기 시작해서 4시 반쯤에 대피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정상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1박 2일의 일정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 있었겠네 하면서 그럼 재밌었겠다 하면서 했는데, 규석이 형이 하필 날짜를 잘못 잡았던 게 눈이 엄청나게 내릴 때를 간 거예요. 거의 폭설이 막 내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한 1시 반부터 엄청나게 눈이 내려서 거의 허벅지까지 쌓이기 시작했대요, 눈이. 산에서 근데 그 정도로 눈이 내리면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위험하니까 중간에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눈이 그렇게 내리고 하면 이제 구름이 내려서 시계가 마비가 된대요. 화이트아웃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그때 내려갈 수가 없대요. 왜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대요. 그냥 그 대피소까지는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피소까지 올라간다 해갖고 가는데 일단은 화이트하우스 상황이니까 앞에가 완전 안개로 차단돼서 앞에가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규석이 형이 걸어가다가 저 앞에 한 몇 미터쯤에 사람들이 보인대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뭐지? 라고 하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딱 본 순간 규석이 형이 사박 하면서 그 눈 밟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 사람들 맞나보다 하면서 가는데 순간 되게 이상한 느낌이 하나가 들었대요. 뭐냐면은 앞에 있는데 분명 그 등산객들은 앞에 있는데 소리는 뒤에서 났대요. 그리고 등산객이 앞에 있으면 발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은 허벅지까지 쌓였고 형 앞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대요. 근데 앞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뒤에서 사박사박 소리 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다 했는데 이 형이 그런 거에 되게 좀 겁을 안 먹다 보니까 당황은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됐나 하면서 뒤에서 난 사박사박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했대요. 뒤에 약간 좀 그 눈이 어느 정도 내리다 그쳤는데 안개는 계속 껴있고 그러다가 뒤를 이렇게 쓱 봤는데 규석이 형이 자기 뒤에 분명 자기만 올라갔는데 뒤에 발자국이 수십 개가 찍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따라온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계속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형 그 상황에 왜 계속 가? 물어보니까 형이 나를 놔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4시 반부터 이제 산이 해가 진대요. 산은 되게 빨리 해가 진대요. 그런데 앞에 다행히 대피소가 있어서 해지기 전에 대피소로 들어왔다 해서 저벅저벅 걸어서 빨리 걸어서 대피소를 들어갔대요. 근데 눈이 정말 많이 내려갔고 거의 계단까지 쌓였다 하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대피소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갔는데 규석이 형이 들어가니까 대피소 안에 4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등산객이었나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특이했던 게 자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피소에 또 다른 사람이 온 거잖아요. 아무도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안 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규석이 형도 그거 보니까 인사를 왠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러면서 한 어느 정도쯤 지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규석이 형도 쌓아놓은 거 근데 규석이 형이 좀 배낭만 메고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 칼로리 바란스 몇 개랑 포도 주스 그 미닛메이드 이것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닛메이드 그 페트병 하나랑 칼로리 바란스 하나 딱 놓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릇에다 이렇게 스푼으로 뭘 퍼서 규석이 형한테 죽 같은 걸 줬대요. 근데 규석이 형이 그걸 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고기만 끄덕이고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입에다 탁 대고 안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것도 안 줬대요. 그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약간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형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야 죽이잖아. 분명 연기도 났대요. 끓였대요. 분명 자기가 끓이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그럼 끓였는데 그러니까 왜 근데 차갑냐? 그러니까 죽이 차가웠대요. 분명 방금 끓여서 그 끓인 걸 줬는데. 예. 규석이 형이 그걸 안 먹고 이 사람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일단 말은 안 하고 자기 먹던 그 칼로리 바란스 하나만 먹고 포도주스 대충 먹고 그대로 위로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면 그 대피소는 이렇게 침대나 그런 게 없고 무슨 찜질방 굴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에가. 예. 그래서 거기서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자는 건데, 그래서 규석이 형이 자리 하나에다가 그냥 쏙 들어가서 가방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진짜 기분이 묘했던 게, 자기가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다시 이렇게 앉아서 딴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고요한 상태잖아요. 침묵한 상태. 그리고 규석이 형은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예의가 없다고 느끼는데 네가 그 상황에 가면은 나 이 사람들한테 말 걸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하고, 규석이 형도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예전에 그 사연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산장에 들어갔는데 산장에서 말이 없으면 그 중에서 말 없거나 조용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똑같은 느낌이었대요, 그게. 근데 규석이 형이 또 너무 아침부터 산을 올라갔으니까 피곤해갖고 한 6시쯤에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한 몇 분쯤 지나가 갑자기 오한이 좀 드는 추위가 좀 느껴졌대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갑자기 끼익 퉁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규석이 형이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바람에 이렇게 밀려서 열리다 닫히다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규석이 형이 그러면서 뭔가 내가 꼬였다, 뭔가에 지금 꼬였다, 내가 뭐에 잡혔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서 가방에서 그 칼로리 바란스랑 메모용 수첩을 꺼내서 종이를 찢은 다음에 칼로리 바란스를 4개를 나눠놨대요. 그런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칼로리 바란스 4개를 올리고 그 포도주스 있잖아요, 미니메이드 포도주스, 그거를 그 칼로리 바란스 위에다 몇 방울씩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그 종이 위에다 또 종이 하나를 찢어서 이렇게 탁 놓은 다음에 규석이 형이 펜을 하나 갖고 있는데, 돌비님이랑 귀족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라이트 펜이라 해서 펜 앞에 LED 달려있는 펜이 있거든요. 돌리면은 이렇게 불빛 나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펜. 그거를 탁 틀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놨대요. 종이 위에다가. 그리고 문을 이렇게 탁 잠궜대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규석이 형 누워있는데 그 위쪽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앞에는 안 보이는데 톡톡 하고 치는 소리가 났대요, 거기서. 그래서 뭔 소리지 이거 이러는데 톡톡 쳐갖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하얘갖고. 그런데 귀를 이렇게 댔는데 또 톡톡 하면서 가볍게 치더래요. 그래갖고 규석이 형이 이렇게 톡톡 쳤거든요, 같이. 근데 갑자기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딱 보니까 그림자가 4개인가가 있었대요. 규석이 형이 손 떨면서 이렇게 막 창문을, 그 습기 찬 거를 닦아갖고 이렇게 손가락 4개를 딱 댔대요. 그러니까 둥둥둥둥둥 치는 게 멈추고 뭔가 이렇게 끼익 하면서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규석이 형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아예 그 칼로리 바란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올려놓은 그 종이를 그냥 문 앞에다 놓고 문을 열어놨대요. 그리고 그 라이트펜 켜놓고 그 종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밖에다 대고 여기다가 쓰세요 이러고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딱 누워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 뒤로. 그런데 얼마나 지났나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났대요, 그 대피소 안에. 끼익 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규석이 형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부터 잠이 들은 것 같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그렇게 추웠는데 잠이 되냐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한 몇 분쯤 지났나 갑자기 안에 누구 계세요?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때 눈을 딱 떴는데 웬 그 산림 감시원 있잖아요. 산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그 감시하고 대피소 담당하는 그런 직원분들, 국가의 공무원분들, 그분 한 분이 앞에 계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누구 있으세요? 오늘 대피소에 사람 없을 텐데 이러시는데 그냥 규석이 형이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아유 사람이 한 분 계셨네 이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지내셨어요? 이러니까
그냥 규석이 형은 대답을 안 했대요. 왜냐면은 그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까 바닥에 칼로리 바란스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칼로리 바란스 앞부분에다가 미니메이드 포도주스를 뿌려놨는데 그게 그 부분만 사라져 있었대요. 누가 먹은 듯이. 4개가 사라져 있고 쪽지 그 남겨놓은 라이트펜이랑 거기에 뭔가 휘갈긴 게 이렇게 막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했는데 못 알아보겠대요, 글씨를. 완전 그냥 막 누가 이렇게 휘갈긴 그런 글씨체라서. 근데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었대요. 글자 중에 유독 튀는 글자 하나 있었는데 가방이라고 쓰여 있었대요, 거기에. 그런데 뒤에서 그 산림감시원 아저씨는 계속 말을 거는데 규석이 형이 그 신경을 안 썼대요. 왜냐면 뭔가 어젯밤에 있었으니까, 내가 정신을 잃은 동안에. 그래서 그냥 딱 올라가갖고 가방이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딱 났대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 배낭을 열어보니까 규석이 형 거 물건이 아닌 물건이 들어있었대요, 거기에. 그게 뭐였냐면 등산 장갑, 오. 그리고 목도리 찢어진 거, 그리고 그 이어플러그,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가 진짜 이상했는데 네. 피제 스피너라고 아세요, 돌비님? 아, 그 돌리는 거 말하는 거죠, 손을. 네, 손에 돌리는 거. 그 4개가 들어있대요. 근데 규석이 형 게 아니래요, 그 4개가. 예. 그러니까 뒤에서 산림감시원이 아니 저기 사람이 말을 했으면 하니까 그냥 규석이 형이 딱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 정상 어디예요? 이랬나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봐. 여기 왔으면 정상 어딘지 알지? 그러니까 그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규석이 형이 자기 가방 메고 그대로 정상으로 올라갔대요. 뒤에서 막 그 산림감시원 아저씨가 아니 지금 어디 가요? 일단 그 여기서 먹은 거예요? 어제 여기 있는 사람 없었는데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그냥 계속 올라갔대요. 근데 뒤에서 계속 아저씨가 따라오면서 근데 야 어제만 해도 눈이 그렇게 내렸는데 야 여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이러면서 이런 날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큰 사고 한 번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하는데 규석이 형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대요. 눈이 다 그쳐 있었대요, 다행히. 근데 거기를 딱 올라오자마자 규석이 형이 그 4가지 장비를 딱 꺼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이상했던 게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쪽지가 5줄이 그어져 있었대요. 뒤에서 계속 그 산림감시원 아저씨가 막 아니 그리고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날에는 그랬는데 규석이 형이 조용히 손을 이렇게 뒤로 뻗었대요. 그래서 아저씨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갑자기. 그렇게 말 많다 아저씨가. 그러더니만 몇 분 정도 지나나 그냥 규석이 형이 아저씨도 있던 거 아니까 주세요 이러니까 몇 분 뒤에 뭔가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지더래요. 누가 손에 이렇게 네. 쥐어줄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뒤를 안 봤는데 뭐를 딱 쥐어줘서 이렇게 잡았는데 표찰이 있더래요. 그 명찰. 그리고 감시원 그 완장이 있었대요. 그 2개를 쥐어주더래요. 그러더니만 귀에다가 고마워요 이 소리가 딱 듣는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규석이 형이 그 종이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5줄 써놓은 거를 한 줄씩 뜯었대요. 그리고 그 물건에다가 다 일일이 감고 그거를 이렇게 딱 거기 위에다가 정상에 올라가면 비석 같은 거 이렇게 두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뭐 설악산 대청봉이라 하면은 막 대청봉 막 써놓는 그 앞에 돌탑 비슷한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놨대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혼잣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조용하게 한 30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남기고 내려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살며시 들다가 자기가 머물렀던 그 대피소를 봤는데 대피소가 거의 반파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석이 형은 그 산에서 안개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홀린 거예요, 형.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그 등산객들이
보여준 걸까 하니까는 규석이 형이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아니야, 나 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부탁을 한 거야, 나한테. 그럼 형 거기서 이렇게 홀린 건 뭐야 하면 그건 산이 안 놔준 거야. 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산에 있는 귀신이 사람을 해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추워도 해할 느낌이 안 들었대요. 왜냐면은 해하려 했으면은 나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거래요. 근데 규석이는 그 말도 하더라고요. 난 거기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른다고 지금. 산림감 시원 얼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악의를 품었으면 나한테 드러냈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우리 장례 비슷한 걸 좀 치러달라 이런 거였대요. 그럼 형 그걸 언제 눈치챘어? 이러니까 일단 내가 갔을 때 아무 대답을 안 했어 나한테. 나도 말을 안 걸었고. 왜냐면 눈치를 챘으니까. 그리고 내가 안 먹은 이유는 죽은 사람 밥 먹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근데 여기서 좀 의심스럽잖아요. 형이 못 본다 하는데 본 거니까.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형 대체 뭐야? 저번에 그 체스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규석이 형 보고 느꼈던 게 그 칼로리 밸런스 갖다가 포도주스 이렇게 붓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나 혹은 뭐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성탄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형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일부러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지 않냐. 왜냐면 이런 무서운 일 났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형한테 물어봤던 게 형 이런 일에 왜 한 번도 당황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스테리한 형이라고. 내가 형이랑 안지 좀 오래됐는데 예. 얘기 좀 해달라고. 이건 징크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귀족분들과 돌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형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맞아요. 예, 느낌이 네. 그래요. 예. 게다가 특이했던 거는 뭐 무당이나 무속이 아니라 서양식으로 해요, 그거를 또. 체스도 그렇고 예. 이 성찬식도 그렇고 심지어 그 장례를 할 때 그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어디 그 북유럽 쪽 의식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 말은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건 그랬을 것 같은데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띄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참 미스테리한 형의 미스테리한 얘기여서 어떻게 보면 이번 얘기가 막 기승전결 없이 좀 그냥 이 형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산으로서 있었던 그냥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어쨌든. 아니, 이게 어떤 이야기든 간에 긍정대리님이 네. 이야기해 주시면 다 살아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긍정의 힘으로 믿습니다. 네, 네. 진짜로. 그리고 제가 봤을 네. 때는 긍정대리님이 느끼신 것 같이 그 형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요. 어떤 알고 거요? 있지만 모든 걸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아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칙이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네, 왜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 무속적으로 따졌을 네. 때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내 몸이 아픈 그런 걸 겪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맞다. 돌비님 그 귀족분들이 많이 네.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그 귀석이 형이 봤대요. 그래서 네네. 한 가지 대답을 하나 해드린다고 이거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뒤에 약간 막간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좋죠. 네, 일단 아주 좋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만들어낸 게 그런 토템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질문이. 일단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될 수 있대요. 대신에 그것을 정말 아껴야 된대요. 진짜. 그리고 그게 상징,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있고 상징이 되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네.
두 번째 질문이 그게 많았거든요. 그 건담이나 그런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돌비도 혹시 만드세요? 아니요, 저는 안 만들어요. 아, 그거를 만드는데 그게 토템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몇 개 있었었는데 일단 가능은 하대요. 근데 네. 하는 방법이 그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디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 위치에 무기를 겨누고 대신 시선은 그쪽이 아닌 나를 바라보게 해놓으래요. 아, 그래서 세워두면은 어느 정도 그런 막 가위 눌림이나 그런 건 방지할 수가 있을 거래요. 네. 근데 오래가지 못할 거래요. 이 의미를 알겠다. 네. 이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호랑이 그림 사가지고 걸어놓으면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호랑이 같은 것도 사실 네. 진짜 뭐 영역이 있고 뭔가 그걸 염원을 담아서 그린 분들은 이제 호랑이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달마대사 그림 이런 게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네. 인터넷에서 찍어내는 거 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물건에 좀 내 염원이라든지 이런 계속 기운이 담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싶네요. 네. 그리고 귀족분들과 돌비님을 위하여 제가 이 규석 형의 얘기를 계속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니, 아, 규석이 형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옛날에 긍정대리님 지금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네요. 아, 누구요? 쿵이쿵이 아쿵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아쿵이 님도 이중이 형 이야기 계속 파내다가 결국에 이중이 형이 잠수를 탔거든요. 그분도 분명히 알고 계신 게 정말 많았는데 결국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사라졌던,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던 이중이 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규석이 형이 네. 이중이 형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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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푹 주무시고요. 네, 돌비님과 귀족 네.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참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더 행복한 1년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규석이 형이 뭔가 많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귀족님들이랑 저랑 씩 한번 웃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들, 아니면 더 소름 끼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무서운 이야기는 소중하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이 목소리야, 맞아. 이 목소리야. 아이고, 그동안 뭐 별일 또 많이 겪으시면서 지내셨을 텐데, 그죠? 네,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아이고. 근데 이게 힘이 없으세요. 오랜만에 또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는데. 아니, 다음 달 크리스마스 여자친구가 링크를 30개 보내가지고 예. 그 예약하느냐고 스트레스가. 30개요? 그 중에 골라보라고 해가지고 사는 게 힘드네. 공하빈님,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여기 솔로분들 많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가요? 예, 큰일 나요. 그거 뭐? 이런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자, 없는 걸로. 자, 옹하빈님 오늘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가족이랑 좀 연관돼 있는 일이라서. 네네. 근데 저 혼자만 무겁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들모에서는 간혹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을 함부로 채팅에 이제 언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욕을 하시거나 이런 좀 매너 없는 행동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생각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랜만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일단 되게 오랜만인데요. 그러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시참하게 됐는데 어쩌면 조금 어둡고
저희 가족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일단 해보게 되면 뭐 어떤 주제다, 뭐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미리 말하고 말씀드리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 안 하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일인데 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던 상태였고요. 여태 제가 시참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어렸을 때 연가나 특이한 일들을 비교적 좀 많이 겪어왔잖아요. 맞아요. 안 겪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뭐 많이 겪어왔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조금 느끼기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시참하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살면서 뭐 뭔가 연가라든가 뭔가 특이한 일들이 생기면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것도 막 무섭고 기분이 나쁘고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근래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그런 것들과 좀 느낌이 달라요. 뭐냐면 그건 저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상한 일들도 많았지만 네. 3년 동안 겪은 일들은 그런 걸 겪으면 좀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예사 느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은 들었죠. 그게 뭐냐면 일단은 뭐 언제인지 모르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언제 기점으로 딱 시작됐다 이건 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참 여러 의미로 좀 의미가 큰 친구죠. 연인이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박도 하고 지금 내년 2월이면 9년째거든요. 오. 엄청 오래 만났죠.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요, 사실. 야. 꼭 하셔요. 네.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많이 헤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인연이란 게 참 끊기가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막 싸웠다고 헤어진다고 마음 먹는다고 딱 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튼 그 친구랑 처음에는 어디 이렇게 많이 다녔으니까 해외도 많이 다녔고 코로나 전에는 뭐 그랬는데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네. 여자친구가 만나면 그냥 뭐 되게 저랑 되게 안 맞거든요, 여자친구가 성격적으로. 그래서 데이트 잘하고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여자친구 카톡을 해요. 오빠 나 사실 좀 서운한 게 있었어 이래요. 잘 만나고 데이트했다가 웃고 헤어졌는데 그러다가 뭐 오빠는 내가 머리 했는데 만나자마자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년 만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죠. 예. 그러다 막 싸워서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 답답해서 다시 만나러 갔어요. 너 지금 어디쯤이야? 내가 갈게. 딱 해서 갔죠.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다가 이게 이런 말들이 5년에서 7년 정도 만나면 주말마다 이걸 들으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제 또 칼로 물베기라고 막 싸우다가 이제 모텔 들어가는 거죠. 화해하러. 그러면은 들어가서 그렇게 좀 열정적인 화해를 하죠. 한참 때니까. 네. 격하게 화해를 하고 언제 우리가 싸웠냐는 듯이 화해를 하고 잠에 들잖아요. 지쳐가지고. 지쳐요. 예. 지치죠. 화해 어. 그 싸우는 게 힘드니까. 맞아. 예, 말다툼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잠드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딱 먼저 자요. 저도 힘드니까 눈을 감고 자면 문득 저한테 누가 이름을 불러요. 제 실명을 부르겠죠. 근데 이야기할 때는 웅합이니까 임팩트 있게 웅합이 이렇게 불러요 누가.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층간소음도 있고 그 옆집이 공사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시끄러워서 아 뭐야 이러면서 깨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깨는 게 아니라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걸 듣자마자 제가 화들짝 깨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도 화들짝 깨는 거예요. 누가 제 이름을 네. 그렇게 불러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랑 캠핑을 하는 걸 좀 즐기는데 캠핑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두 대로 갈 일은 없잖아요, 친구끼리는. 친구 차로 가든가 제 차로 가든가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수석에 있는데 제가 피곤하니까 좀 잠에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자다가도 또 누가 절 불러요. 응아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또 깼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게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듣는 것도 있고 경험도 몇 번 있다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들짝 깨자마자 드는 생각이 희한한 일인데 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순간 찰나적으로 운전하는 친구가 조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쳐다봤더니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야 일어나 이렇게 했죠. 확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 이런 맥락의 일들? 뭔가 가끔 위험하거나 아니면 위험하진 않은데 뭔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그럴 때 누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귀에 대고. 그래서 이런 일이 3년 동안 수두룩 빽빽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상한 일을 겪었던 때랑은 좀 전조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왜냐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영가를 딱 마주하거나 느끼고 이상한 일을 겪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찝찝하고 무섭잖아요, 사람이. 네.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근데 이런 일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전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조 현상 같다, 스스로.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좀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생기면 좀 무뎌져요, 사람이. 네. 아, 내가 헛거들은 건가? 내 정신이 피폐한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정신과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걸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상한 일들을 겪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주택에 살아요. 가끔 편의점을 가겠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돌비님한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예전에 돌비님을 알게 됐을 때 돌비님한테 사적으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하다. 기억나시나요? 아, 맞죠. 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꿈이 이게 제가 겪어왔던 일들이랑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 꿈을 꾼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 오. 알고. 검은 옷인가 그건가? 예, 맞아요. 아, 대충 기억나시죠, 돌비님? 네. 맞아요. 돌비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귀족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새벽까지 일할 때가 많았어요. 네. 집에서도 일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일하다가 새벽에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을 가끔 갔어요. 근데 꿈속에서 현실처럼 제가 배가 고파서 새벽에 편의점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편의점 문이 닫혀 있었나? 거기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편의점을 갔다가 제가 집을 돌아오는 길에 헛것들이 제 몸에 자꾸 붙어가지고 제가 수건을 한 장 들고 갔는데 흰색 수건 한 장을 들고 갔는데 그게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뭐가 자꾸 달라붙어서 제가 그 수건을 들고 이렇게 휘휘 했어요. 네. 비키라고, 떨어지라고. 근데 그게 제 몸에 너무 많이 붙으니까 그 수건을 반으로 찢어가지고 양손으로 휘둘렀거든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제가 주택에 사는데 주택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1층에 공통현관이 있잖아요. 유리로 된. 거기가 약간 보면은 틈새가 있어요. 예, 양문을 닫아도 약간의 틈새는 있잖아요. 1cm 정도. 근데 꿈속에서 그 틈새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네. 그 흰색 천인가 수건인가 그걸로 다 막았어요.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제가 쫓기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 현관문도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머리를 되게 뒤로 질끈 묶은 약간 되게 잘 나가는 이쁜 변호사? 검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의 한 여성인 저보고 안방의 문을 가리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휙 나가요. 그래서 꿈속에서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길래 어르신들 보면 약간 위아래 실크 재질의 베이스 달린 내복 있죠? 빨간색 그거를 입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꿈속에서 깨웠죠. 누가 들어왔었다.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엄마가 자고 있는 이 방을 가리키더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서 어머니를 깨웠죠.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꿈속에서 제 손가락을 있는 대로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깼죠. 꿈에서 깼는데 5분 동안 그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깨고 나서도. 너무 찝찝하잖아요, 꿈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어디야? 나 꿈자리가 너무 사나우니까 엄마 오늘 밖에 나가 있지 말고 들어오셔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불교시니까 작은 아들이 이거 뭐 이상한 꿈 꿨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애가 아닌데 본인도 찝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뭔 꿈을 꿨길래 그러냐 이러시는데 엄마가 꿈속에서 손가락 뭐 이래저래 말을 했죠. 꿈 얘기를. 근데 제가 그 찰나에 꿈속에서 어머니가 방에서 그 위아래 내복 빨간색 입고 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엄마 오늘 안에 뭐 입었어?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 겁에 질리신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오셔서 또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미안한데 엄마 옷 좀 보자. 안에 내복 뭐 입었는지. 벗었는데 꿈속에서 본 내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복을 처음 보거든요. 평소에 봤으면 꿈속에서 인지가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복을 처음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엄마 집에 계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어디 물을 데가 없으니까 돌비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찝찝하다. 네. 그런 일이 저희가 있었잖아요, 한번. 뭐 그렇다고 해도 별일은 안 일어났으니까 그 꿈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꿈 말고 이제 꿈을 계속 꾸게 되는데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가끔 제가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네. 여자친구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유롭죠.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있는 자의 여유다 뭐 이러시면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저도 뭐 평일에 사무실 가고 주말에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잠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때는 제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늦게까지 봐요, 주말에. 간만에 자유다. 여태 밀린 거 좀 보자. 이제 뭐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한 캔 따르면서 그게 또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이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보다가 이제 늦으면은 제가 편의점에 가요. 꿈속처럼. 그러면은 갔다 오는 길에 예. 도중에 누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옆눈으로 보면은 대강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근데 일단 제가 무시하고 가요, 그때. 근데 제가 조금 공감이 많이 된 것 중에 요즘 뭐가 있었냐면은 뭐라 그러셨더라? 옆눈으로는 인지가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막상 보면 자꾸 없어지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시야 영역 밖으로만 자꾸 움직이는 느낌? 뭐 S극끼리 이렇게 붙으면 밀려나잖아요, 자석이. 그런 것처럼 제 시야의
밀려나는 느낌? 네. 딱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계속 그러다 찝찝한 상태로 오다가 이제 집 앞에 와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계단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요. 네. 세게 부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느낌? 그래서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찬바람인데 약간 간접적인 바람 느낌? 싸하다기보다는 약간 차가워요, 느낌이. 그러면서 약간 살짝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전자담배 아시죠, 돌빈? 알죠. 전자담배 태우는 걸 베이핑이라고 하잖아요. 전자담배 태우는데 그 전자담배 베이핑 하면은 그 연초랑은 좀 연기가 다르잖아요. 네. 약간 묵직하게 나오잖아요, 연기가. 예. 그런 게 약간 희끗희끗 보일 때가 있어요. 제 눈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간에 가면 그런 게 살짝 보여요, 제가.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면 전자담배 태우시는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흡입한 다음에 전자담배 뱉을 때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손등에 대고 뱉으면 차갑거든요. 그 느낌이랑 되게 유사해요. 되게 유사한데 그리고 나서 그 느낌이 든 채로 집에 와서 이제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잠을 자면 또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면 예전에 제가 했던 그 학교에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꿈을 꾸면 제가 이상한 거 느꼈던 장소에 제가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찬 공기가 느껴졌던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할머니랑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어요, 꿈속에. 그리고 저를 되게 측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꿈속에서 이게 뭔가 싶죠. 그래 당황해가지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이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꿈속에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귀신이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그 분들도 저를 이렇게 측은하게 보다가 그 일이 몇 번 꿈이 반복되다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님 중에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 잘못 아니야. 아유 딱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또 잠에서 깨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는 좀 예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꿈을 꾸는데 그때는 엄청 술 취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요. 엄청 화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네 씨를 말릴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럼 저도 화딱지가 좀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꿈속이라고 그래도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가 우리 집 씨 말리면 나도 너네 집 씨를 말려버릴 거야 이랬어요, 제가. 예.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꿈을 몇 번이나 꿨어요. 그리고 또 그 꿈을 이 술 취한 분이 나오시면 꿈을 꿨을 때 내가 억울해서 그래 막 이런 말을 해요, 자꾸. 그러면은 꿈속에서 말씀을 해보시라 이러면은 내가 너한테 뭘 얘기해 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꿈속이라도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내 네. 꿈에 왜 나온 거냐. 나한테 뭐 다짜고짜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내가 어디다 말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보시라. 내가 너한테 뭘 얘기해.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아무리 꿈속이라고 그래도. 그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 주로 했던 말이 가시나무나 좀 치워줘. 가시나무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제가 무당분을 찾아뵀어요. 제가 그냥 아무 무당이나 찾아뵙는 건 아니고 제가 찾아뵙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찾아갔더니 보통은 뭔가 일이 생기면 예전에 이 무당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척 해라 그냥 하거나 뭐 좀 뭔가 해결을 해줘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 못 껴.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뭐라도 말씀해달라. 이게 뭐냐 여쭤봤더니 나는 그냥 다 이해가고
이건 내가 달랠 일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네 조상들 문제인데 다 너한테 찾아가는 거야, 너한테. 근데 이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문제 끼기 싫다 이거죠. 껴봤자 해결될 거 없고. 뭐 일단은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조상 중에 조상도 이렇게 파가 갈리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같은 성씨긴 해도 큰 집이 있잖아요. 그 큰 집에 내려오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알아봐가지고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제 직계 존속의 조상님 묘도 아닌데 가보니까 거기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약을 사서 그걸 다 처분했어요, 한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조상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냐면 지금 있는 일들이랑 연관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재산이 있는데 네. 시골에 재산이 있는데 아마 그런 집들 비슷한 문제 겪는 집안들 많을 거예요. 여기 귀족분들 중에도 선산 같은 거나 땅 가지고 막 형제끼리 다툼하고 뭐 그런 비슷한 일들 있잖아요. 저희 집은 그걸 항상 소송도 걸리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빠 엄마가 좋기 때문에 저희 집이 억울한 줄 알았어요. 모든 일들이. 물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쪽 꿈에서 가시나무 말씀하신 그 어르신 있잖아요. 그 어르신의 직계 자손들이랑 알고 보니까 형이랑 소송 중이더라고요. 저희 형이랑 땅 가지고 소송 중인데 그게 뭐 저는 법적인 거 그런 거 토지법을 잘 몰라요.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특별법인가 모식인가 뭐 그것 때문에 조상들이 그 집에 되게 불리하게 뭔가 이렇게 땅을 가름치게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쪽 집이 사실은 더 많이 가졌어야 됐던 거죠. 근데 그 조상들이 더 힘이 강하고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써 어떻게 굴려가지고 더 가져온 거예요, 땅을. 그런데 그분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억울한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그걸 안 거죠. 왜냐면은 술 맨날 드시고 고주망태 돼서 아 내가 억울하다고 그 말을 엄청 하셨대요. 생전에. 그 자손들한테. 그 자손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문제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손들이 저희 집에 소송을 건 거죠. 저희 집이 현재 큰 집이거든요. 그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조상들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뭐 서류도 다 그렇게 됐고 몇십 년 된 일을 네. 이제 와서 선산 명의를 포기해라 그러면 말이 되냐. 딱 이러신 거죠, 저희 아버님. 근데 아버님 입장도 이해 가는데 저 집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제가 약간 체질이 그렇다 보니까 요즘 저 집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 집 어르신들 있죠? 그 어르신들이 다 저를 찾아오는 거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즘 뭐 돌비님 채널 보면은 핫한 키워드 중에 현실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저는 이게 현실공포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정리하고 해결하려면은 현실에 살아있는 가족들도 다 설득해야 되고 돌아가신 조상들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당분이 말하시기에 너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요즘.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게 낮에는 제가 좀 덜한데요. 저녁에 일하고 올 때나 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좀 옆에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그래야 될까? 힘들지. 네. 그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직접적으로 뭐 영안을 가지신 분들처럼 이렇게 제가 연가를 딱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느낌적으로 스쳐요, 저한테. 피부에 스치는 느낌으로. 술을 마실 땐 더 하고요. 네. 여자친구랑 만날 때도 그러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문득문득 야근하면은 사무실에서 내려올 때 자꾸 문득문득 스치고. 네.
근데 제가 또 이게 겪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조상이구나. 아, 이분은 저쪽 조상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요, 느낌. 오, 예. 현실에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요즘 설득을 하고 있어요. 형한테도 그렇고. 저기 땅 갈라치기 해가지고 저쪽에서 뭐 명의 이전하거나 그런 데 드는 비용 같은 거 저쪽에서 반반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형은 내가 왜 반을 내야 되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낼 필요가 없거든요. 저쪽 사정 봐줘가지고 우리가 이전시켜주는 거니까 저쪽이 원한 거니까 저쪽이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똑부러지게 안 되잖아요. 같은 성씨니까 이해해줄 건 해주고 한 발 물러날 땐 물러나야 되는데 저희 형이랑 저희 아빠가 그게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길게 끌어봤자 서로 네. 얼굴 붉히니까 얼마 정도 손해보는 생각하지 말고 일 빨리 끝난다는 생각으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손해볼 건 보더라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제가 그분을 약간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해결해 보겠으니까 뭐 너무 화내시지 마셔라.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죽겠다니까요, 진짜. 뭐 엄청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아닌데 네. 진짜 이거 리얼이거든요, 저.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도 닥쳐 있어요. 네. 결혼 닥쳐 있으니까 아니 그 조상들도 해결해야 되지, 현실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 결혼도 준비해야 되지, 여자친구는 서운한 거 계속 내뱉으니까 아이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 공포 같아요. 원래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또 몰려온다고도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또 한 번에 또 몰려가요, 또. 오기도 하지만 몰려가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다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잘하실 수 있어요, 옹아비님은. 네. 네, 저는 믿습니다. 옹아비님을. 이렇게 차분하시면서 딱 진짜 할 말 다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자칫 잘못하면 하시기 힘든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또 네. 엮여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네.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항상 억울한 줄 알았고 근데 이게 30이 넘고 이제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일로 가족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때로는 가족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살면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맞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옹아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옹아비님이 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많이 아픈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옹아비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규정님들도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